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배터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사실상 거의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끝판왕인지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 대해서, 퀀텀 스케이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퀀텀 스케이프 말고 뭐 솔리드 파워라든지 좀 퀀텀 스케이프를 따라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 한국 기업들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어떤지 한번 아버지랑 같이 리뷰와,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좀 앞으로 미래 뭐 이런 것들, 좀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갈 건데, 근데 이제 배터리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스테이트 배터리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의 원리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화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화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고등학교 책에 화학책에 나오는 얘기라 뭐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첫째로 이 배터리라는 거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에 이제 볼타가 그 아연판하고 구리판을 묽은 황산에 넣어갖고 이제 그 배터리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연의 아연이 이제 징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극에서는 구리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H 플러스 이온이 이제 수소로 이제 바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옆에 이제 그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최초로 이거는 이걸 갖다 우리가 볼타스 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뒤로 이게 1800년입니다. 1836년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로 재밌는 전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따로 일어나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전지를 구성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따로 일어나게, 이거 독립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물론 완전히 독립시키면은 회로가 끊어져서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중간에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솔트 브릿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는 일어나게 하면서 어떤 정기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아연 전극 쪽에서는 이제 이온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구리 쪽에서는 그 CuSO4 용액에 들어있던 구리이온들이 석출이 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 양만큼 이 솔트 브릿지에서는 각각의 이온들이 양쪽으로 가는. 물론 이 솔트 브릿지는 이제 성능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탁 떨어지면 끝나면은 빼갖고 이 속에 솜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솜 속에다 이걸 그 용액을 새로 이제 포화 용액을 집어넣어서 이걸 또 연결시키면 또 작동을 하게 되는, 아주 그러니까 볼타 전지보다 훨씬 발전된, 이걸 우리가 다니엘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전지는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거의 10년 전까지 사용한 아주 정말 역사가 깊은 전지가 있죠. 우리가 망간전지라고 부르는 건데, 일회용 전지로서 우리가 역사가 제일 긴 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바깥쪽에 이제 아연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극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온화가 일어나고요. 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망간이 화학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극역할을 하는 흑연봉이 이제 꽂아져 있는 이런 형태의 건전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건전지라고 부르죠. 물론 건전지라고 완전히 마른 건 아니고 속에 이제 용액이 암모니아 용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용액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건전지라고 부르긴 하지요. 그죠? 근데 이거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죠. 한 5, 6년, 6, 7년 됐나?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원통형은 쓰잖아요, 계속. 원통형은 쓰지. 근데 지금은 케미스트리가 그대로 알칼라인 배터리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사서 쓰시는 1.5V짜리 그 일회용 건전지는 알칼라인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 앞에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거의 똑같은데, 그 중간에 그 이제
KOH 용액이 이 역할을 합니다. 용액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알칼리가 들어있다. 알칼라인 배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일회용 건전지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방전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이제 1859년 역사가 참 길죠, 그죠? 이거 굉장히 오래 전에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양극은 PbO2고요, 음극은 Pb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6개를 이제 꽂게 되는데 납축전지잖아요. 납축전지지. 이게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모시는 차에 12V 그 배터리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나면은요, 이거 아래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다 사용하고 나면은 이 거꾸로 돌려서 그 셀 모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동 걸 때 쓰는 모터인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 속에는 있죠. 이제 뭐 테슬라인 그 전기자동차에는 없지만은. 아니 12V 써요. 쓰긴 쓰는데. 이제 없어지죠. 이제 새로 나온 애들부터 없어지죠. 근데 아직 써요. 아직. 근데 써요. 그 11V는 좀 역할이 좀 다르지. 얘하고. 얘는 시동을 안 하죠. 솔직히 얘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시동을 걸어주고요. 땡치는 거죠, 걔는. 그리고 이제 그 셀 모터가 이제는 발전기로 둔갑을 합니다. 이제 일단 내연기관이 돌기 시작하면은 발전기로 둔갑해갖고 그 시동을 걸어주고, 얘는 하는 일은 시동 걸어주는 거 하나고, 그 다음부터는 전기량을 받습니다. 오히려 발전된 충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충전해갖고 다시 원상태로 가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에서 쓰는 모든 전기는 전부 다 그 발전한 그러니까 내연기관 옆에 붙어 있는 그놈이 같이 돌면서 이제 발전을 해갖고 쓰고 있는. 제너레이터라고도 부르죠. 이게 제너레이터고, 이 역할이 두 역할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동 거는 거하고 제너레이터하고 그렇죠. 옆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그 이온화 경향인데, 이거는 아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 시간에 처음 배워서 그때 외운 걸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크박 하나 망하망할련 페카드니 순프 구수음백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개의 금속이 만나면은, 야, 네가 이혼할래, 내가 이혼할래. 그래서 거기서 승부를 겁니다. 근데 이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징크하고 구리가 만나면 구리가 꼼짝을 못 합니다. 징크가, 야, 내가 할래.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전압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전지가 구성되는 거예요. 전지 구성은 뭐 수만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많은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요즘 수십만 개 된 것 같은데요. 요즘 논문 보면은 뭐 오마가 바나듐까지 써가지고 온갖 신기한 거 다 갖다 쓰니까 뭐. 연구니까, 그렇지? 자, 그 전기 자동차 얘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여러분들 차 중에 물론 이제 디젤 엔진 모시는 분도 있지만은 가솔린 엔진이 참 많으니까요. 그 가솔린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벤츠입니다. 몇 년에 했냐면 1885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에 먼저 개발했던 엔진에 뭐가 있냐면 증기기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증기기관 그 기차가 이제 기차를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기 자동차가 언제 이제 개발됐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궁금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놀랍게도 1830년에 처음 전기 자동차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벤츠보다 먼저 했네? 맞습니다. 한 50년이나 먼저 전기자동차가 개발이 됐습니다. 물론 개념이지 이때 전기자동차는 뭐 그렇게 성능이 우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찾은 거지요. 1830년에 이게 이제 설설설 개발이 돼서 이제 발전하면서 1890년이 되면은요, 그때 기록을 내가 뒤져보니까 시속 32km 그러니까 최고 속도였고요. 자, 1890년까지 가면은요, 최고 시속이 32km고요. 8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1912년이 되면은요, 최다 판매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 차하고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왜 이겼냐?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조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아예 그래서 사실 가격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돈이 있는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타고,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벌어집니다. 물론 판매량에 있어서 전기자동차가 더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장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포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포드가 모델 T라는 걸 생산하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이 산업공학과 이런 쪽에서도 이거 중요하게 공부하는데 이게 아주 큰 대량 생산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도입이 시장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델 T가 대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그때 그 자동차의 값을 3분의 1로 절하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825달러. 지금의 달러하고는 좀 틀리죠. 그때 달러는 훨씬 더 가치가 위에 있었으니까. 825달러에서 290달러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내연기관차의 재료인 원유가 텍사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운행 경비도 낮아지는 거죠. 이건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러면서 전기자동차는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얘하고는 승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한때 이거를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50만 대, 올해 이제 100만 대 할뚱말뚱, 뭐 이 정도로 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음모론도 있었잖아요. 90년대 GM이 EV1 그 없앤 게 이제 석유 회사의 로비로 인해서 뭐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배터리 기술이 안 돼서 그냥 그렇지. 그때도 그냥 자발적으로 날아갔다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그때 그 전지 썼던 게 앞에서 소개드린 그 납축 전지를 썼는데 지금 리튬 전지에 비하면은 지금도 에너지 덴시티가 모자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했죠. 너무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기술로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도 사라지고 최근에서도 뭐 음모론이지. 왜냐면 요즘 테슬라 코드가 너무 핫하니까 좀 너무 좀 사람들이 많은 음모론적인 걸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근데 역시 그거보다는 GM도 해볼라 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때는 이제 망한 걸로. 리튬 이제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리튬 전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전지보다 굉장히 구조는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리튬 아연이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발견인데, 자, 리튬이 왜 쓰게 되었을까를 조금 이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리튬이 저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헬륨,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속으로는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있고, 아까 우리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를 제가 보셨을 때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전지를 구성하는 좋은 요소이긴 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리튬 이온이 모든 금속 이온 중에서 가장 작다는 겁니다. 여기 주기율표 상에서 보면 둘째 중에 혼자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이온이 이 가장 크기가 작은 그 금속 이온이다. 이게 이제 현재의 리튬 배터리가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림하고 잘 통과하나요? 작아서? 아니, 이동을 잘하는 거지. 이동을 모빌리티가 좋은 거고. 모빌리티가 아주 우수한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소듐이 있습니다. 소듐도 지금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모빌리티가 떨어지겠구나. 소듐. 그렇지. 그래서 소듐은 소듐인데 근본적으로 리튬하고 게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싸죠. 소듐이 싸고 이제 무한정 있죠. 바닷물 풀면 그냥 뭐 쏟아지는 게 저거니. 소듐으로서의 또 매력은 있는데 근본적인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아직 리튬을 어떻게 위협하기에는 전혀. 그러면 딴 얘기인데 막 플로우블 배터리든지 그러니까 자동차용 말고 ESS용으로는 움직일 필요가 없고 부피 많이 차지해도 되고 무게 많이 나가도 되니까 다른 그런 플로우블 배터리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냥 리튬에 다 그냥 잠식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소듐이라든지 저가의 다른 배터리들이 ESS 시장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낼 것 같아요. 자동차에는 의미 없고 자동차는 무조건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데. 에너지 덴시티가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듐은 아직 근데 솔직히 무르익지를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아직 걸음마죠. 갈길 걸음마지. 멀리. 근데 양산도 안 만일에 얘도 뭐 양산이 되거나 하면은 그런 곳에 그러니까 부피 무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덴시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곳에 쓰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리튬이 이미 양산되고 왕창왕창 저렇게 하면 그거 갖다 쓰지 소듐 갖다 그렇지.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결국 뭐 ESS 그러니까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뭐 플로블 배터리나 이런 게 시도는 되지만 결국 누가 양산하는가가 결국은 그냥 그게 대중화되는 지름길이네. 양산이 가장 큰 기술이 문제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도 양산이 결국 답이네. 답이지. 여러 번 일렉트로캠이 유튜브에서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논문을 찾아보면은 연구된 게 굉장히 많잖아. 아주 넘치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거의 연구에서는 끝나 있지. 끝났죠. 너무 끝났지만은 품어올 게 없죠. 옛날에는 뭐 냈어도 어드밴스 그렇지만은, 머티리얼 뭐 이런 데 나가지만 요즘 뭐 앵간히 좋게 논문 쓰지 않는 한은 뭐 하이임팩트 저널 근데- 가기 쉽지 않죠. 근데 그때 나온 논문들 뭐 네이처에 실린 거, 사이언스에 실린 거 다 갖다 가져와도 그걸 100번을 돌리면은 100번이 도냐고. 터지죠. 안 되잖아. 망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쓰이고 대량 생산이 되는 문제하고 우리 연구하고에는 또 굉장히 큰 그렇죠. 갭이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튬 배터리 지금 뭐 엄청 많이 쓰이니까 케미스트리적으로 많은 그것이 밝혀져 있겠다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은 심플합니다. 리튬 아이온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놓고 있다가 충전해서 옮겨놓고 있다가 반대로 가면 된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 양극 적당한 거 선택하고, 물론 여기도 이제 얼마만큼 잘 이제 이걸 받아주냐, 내보내냐,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연구가 참나게 많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사실 그게 훨씬 중요하죠. 왜냐면 그래.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와서 이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양극 쪽에서 와서 캐소드 쪽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에노드 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케미스트리적으로 정확하게 밝혔냐 하면은 여기 아직도 퀘션입니다. 아직도 화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써 있지만은 여기 X 써 있고 N 써 있는 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음극하고 양극 얘기는 이제 일렉트로캠이 여태까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유튜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략하고요.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 위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도 이제 전해 액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튬 아이온이 그냥 미디엄이 있어야 흘러갈 수 있죠. 모빌리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액이 들어 있죠. 물로도 채워서 하는 배터리가 있죠. 물 배터리가 있죠. 있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가 무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아이온이 이제 극성인 물질이니까 적당히 극성을 갖고 얘를 캐리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액들이 그거를 잘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밑에 테이블 4에 보셔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역할들을 잘하냐. 그러니까 부반은 뭘 잘 막아주고 뭘 하고 뭘 잘 해주고 양극에서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잘하느냐 연구되어져 있고 얘들을 잘 조합해서 쓰면은 현재 그걸 잘 쓰고 있죠. 이 분야는 이미 연구가 잘 되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사실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음극 양극을 떠나서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캠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충방전원을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어떨 때 보면 이제 불이 날 수가 있는데 불이 나는 원인도 어느 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하면서 얘들이 고드름이 자라듯이 자라갖고 분리막을 뚫고 쇼트가 일어나면서 이 쇼트에 의해서 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막의 역할이 또한 이 음극, 양극 못지않게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 전공이 이제 고분자이다 보니까 이 분리막에 대해서 이제
회사하고도 이제 많은 이제 연구 관계 주고받은 게 있고 해서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합니다. 분리막을 이제 이제 구성하는 것의 주 재료가 뭐냐면은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왜 이 폴리머를 쓰냐면요. 가공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기공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리튬 아연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들이 하죠.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재료보다 우수합니다. 그런 만드는 성분에서. 근데 단 하나 이제 단점은 여러분들이 폴리에틸렌 써보셔서 아시죠? 플라스틱 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폴리에틸렌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 알지. 저기 그냥 롯데 플라스틱으로 알고 플라스틱 롯데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뭐 이런 그때 가서 그 플라스틱 사이트에 가보면 바가지, 양동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플라스틱. P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게 폴리에틸렌입니다. 그게 폴리에틸렌인데 그 소재를 여기다 써. 물론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라든가 그 화학적인 그 성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로 이제 분리막을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냥 잡아당겨서 기공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왁스 같은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폴리에틸렌에 넣고 이제 가공을 아주 얇게 멤브레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그 왁스 성분을 끄집어냅니다. 녹여내는 거죠. 녹여내면은 그 나온 구멍들이 이제 어떤 리튬이 이온을 옛날에는 솔벤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날려버리지 그 않았어요? 마찬가지야. 그거나 그래요? 그렇죠. 왁스도 결국 분자량이 약간 큰 거야. 솔벤트보다 분자량이 약간 큰 구멍이 더 똑같은 커질 거 거야. 아니에요? 그 구멍이 더 그치. 크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리튬이 왔다 갔다 하지. 그걸로도 너무 많이 썼겠네요. 몰레큘러 웨이트를 조절해가지고 그 구멍 그럼 사이즈에. 이거 여기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은 분리막의 기능은 아까 같이 이제 이 양쪽이 좀 따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쇼트라는 게 이제 그 어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정말 다른 동네여라 라는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얘는 의미로 가져가는 건데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A하고 B의 이쪽이 이제 드라이 프로세스인데 이 잡아당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멍들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B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좀 라운드 형태인 그런 형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더 솔벤트나 왁스를 쓴 게 좀 더 좋나요? 훨씬 조금 더 낫지. 조금 더 난데 가격이 더 비싸고 화학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공정이 좀 복잡하고. 그렇지. 이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냥 잡아 당기면은 쉽게 그러니까 여긴 간단한데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지. 잘못 잡아 당기면 찢어질 텐데. 수율이나 그렇지. 일드나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보면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부는 제가 조만간 바로 내일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